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위원회는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3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범시민위원회는 군산의 미래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앙에 대한 관할권 쟁취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잇는 33.9km. 군산 시민 339명이 방조제 길이에 맞춰 새만금과 신앙만 관할을 확보하기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항만과 문화체육, 언론 자치교육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이승우 전 군장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은 군산 경제의 근간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새만금 개발 지역과 신앙만을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군산 시민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군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과 재정을 투입해왔다며 행정구역 관할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 현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저는 새만금 신앙에 제 직을 걸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논리나 우리 상식의 논리로 봐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인프라를 김제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행안부와 대법원이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로 인정하면서 신앙만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서도로와 신앙이 군산 관할이라는 타당한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만여 명이 그 이상이 여기 상주해야 되거든요. 유동인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군산 사람들이 와요. 이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거는 필히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됩니다. 필히. 김제 사람 안 옵니다. 부안 사람 안 와요. 군산 사람들이 다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하기를. 우리 인구 감소에 지역경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필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떠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은 8년이 걸렸지만 이번 다툼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위원회는 시민 홍보와 새만금 미래 정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제2차 중분위가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의회에 이어 시민까지 동참하면서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첫 도로인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994억 원을 들여 국도 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4차로 교량과 항만 배후부진의 도로 2차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달 입찰 공고를 낸 뒤 오는 10월 기본 설계 심의를 거쳐 연말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가 2025년 12월에 완공되면 하루 최대 2,644대의 화물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에 막힌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군산 국제 여객선의 뱃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도 국제회리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주 2항차 운항에서 1항차로 줄고 여객 수송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여객 수송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사는 양국의 비자 문제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여객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6,8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 예산 대비 3.3%, 54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 1조 5,331억 원, 특별 회계 1,558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차액 2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 원, 내부 유보금 등 160억 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254회 군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3일 확정됩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47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원예농가 등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오른 군산의 도시가스 요금 7,100원에서 1,700원으로 1년 동안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부와 전북도가 저소득 취약 어르신과 한부모 가족 등의 선별 지원을 했지만 소상공인이나 경로당 등은 제외됐습니다. 군산시가 난방비 폭탄과 고물가 고금리의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사각지대 없이 소외계층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 사업으로 나눠 47억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13,000가구에 20만 원씩을,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만여 점포에 2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536곳은 난방비 10만 원씩이, 153곳의 어린이집에는 정원수에 따라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그다음 차상위 등 약 1만 3천 세대에 대해서 20만 원씩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정부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153개소에 대해서는 정원별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한파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 원예농가 59곳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규모는 47억 8천만 원이며 긴급한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예비비 26억 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5개 사업은 이달 열리는 제1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간담 녹음 결과 선별적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법률적인 근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보다 지원도 좋지만은 그 법률적인 근거에 좀 완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별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가 군산에서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청식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1월 군산시에 신설된 산인공 서부지사는 전북도 14개 시군 관할구역 중 서부권역, 군산, 익산, 김제 3개 시와 부안, 고창 2개 군을 관할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7일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은 모든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인보험과 중복보장까지 적용돼 보험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만 12세 미만 아이와 만 65세 미만이 노인이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등급이 기존 1에서 5급에서 14급까지 확대됩니다. 수령 가능한 최대 보험금은 1,000만 원입니다. 군산시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각 3곳씩 모집합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사업비 5천만 원을 3년간 매년 지원받으며 강소기업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 사업비 3천만 원을 1년간 지원받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400억 원 미만 기업이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기존 유망 강소기업으로 3년간 지원이 끝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망 강소기업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농협 창고가 리모델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로까지 거듭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쌀 생산지로 유명한 군산 대야면 양곡 창고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군산 대야면 지경리 일대에 있는 두 건물. 일제강점기인 1937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곡 창고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는 재기능을 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들 창고를 방치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이면 이들 시설이 식품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쉼터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대야농협은 이들 양곡 창고를 수직형 농장인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지역 주민 쉼터를 갖춘 농촌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착공해 내년 4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다양한 공간이 들어섭니다. 스마트팜 체험 교육,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저희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제공하고 저희 조합원 및 지역 주민 쉼터 조성해서 대야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 함께하는 장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체 두 동의 건물이 스마트팜과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샐러드 가게,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갤러리, 주민 쉼터가 조성되고 운영 사무실과 체험 활동 공간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한 건 대야농협과 군산시 LH 전북지역본부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LH 전북지역본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양곡창고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군산시는 이곳에 들어설 창업 공간을 운영할 청년 농업인 사회적 기업을 선발합니다. 대야농협은 LH 임대주택 입주자를 창업 공간에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곡창고는 청년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과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조합원님들 나이가 보통 다 많으셔가지고 연로하셔가지고 농업을 이어서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청년 조합 정책을 하고 있고 저희 대야농협도 거기에 발맞춰서 청년 농업인이 자립하고 여기에서 다시 기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군산 지역 청년 농업인은 현재 162명, 대야면은 77명의 청년 농업인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은 물론 지역의 청년 농업인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는 청년 농업인. 대야면의 양곡창고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농업인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하재 팽나무를 문화재청의 천연 기념물로 추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재마을 팽나무를 문화재청의 천연 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하재 팽나무는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심의평가를 거쳐 가치를 인정하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됩니다. 한편 하재마을 팽나무는 지난 2021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가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2023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1월까지 실시되는 이 사업은 군산의 근대 역사 탐험,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근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재인 군산, 쌀 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나도 문화유산 크리에이터 등이 운영됩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구 군산세관 본관 등 17개 문화재를 활용해 문화, 관광, 교육 자원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협약서점을 확대합니다. 시립도서관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서점을 3곳을 추가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한 후 집에서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월 5권까지 새 책으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군산 개복단편 영화제가 24초 영화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은 8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24초 길이의 영상물을 제작해 군산 시민예술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만든 군산 개복영화제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군산 시민예술촌 공연장과 야외 뒤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야면 4개 단체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한 피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대야면 두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로터리클럽 등 4개 단체의 참여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및 구호품 조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암동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주거 취약 가구를 찾아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방범대원들은 저소득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기름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생필품 등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